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토크롬. 저는요, 이 질문 맨 처음에 제목 보고 엄청 쫄았어요. 저도 이제 극문과 성향의 사람이다. 그렇죠? 법학과에다가 계속 이제 국어 강사 10년 넘게 하면서 전 과학기술 지문 비문학에서 엄청 많이 접하지만 접할 때마다 인문예술이나 사회문화, 저는 또 특히 법대니까 법학 되게 좋아하거든요. 경제도 좋아해요. 경제, 법학, 인문예술 이런 것들 편한데 과학기술은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크롬 들었을 때 뭐야 이거 오늘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읽고 나니까 또 좀 재밌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느낀 어떤 점들을 여러분께 쉽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문과의 머리로서, 그죠? 문과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을 때 빛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생장과 관련된 여러 주요 과정들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주요 과정에 주로 관여하는 빛은 청색과 적색광으로 쭉 읽는데 이 빌드업의 끝에 집중하셨어야지. 우리가 일문단을 읽을 때는요, 전개 방향과 중심 화제를 좀 추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글의 전개 방향을 추론해보고 중심 화제를 파악하는 거, 이게 일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거의 대부분이 뒷부분에 나와 있단 말이지. 그쵸? 역접의 접속사 뒤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뒤에, 왜냐면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빌드업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이라고 하면 뒤쪽에 좀 위치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앞부분에 나는 함부로 밑줄을 안 쳤으면 좋겠어. 꾹꾹 이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다 읽어본 다음에 밑줄을 치는 거죠. 그렇구나. 청색광 광수용체인, 그렇죠? 광수용체가 이제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청색광 광수용체인 크립토크롬과 달리, 그죠? 여기 나오네요. 적색광 광수용체인 파이토크롬은 오늘의 중심 화제. 그리고 전개 방향 추론해 볼까요? 이 파이토크롬이 어떻게 식물의 씨앗 발화 과정을 유도하는지, 또 나아가서는 음지 회피 과정도 유도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자, 일문단에서 보다 중심 화제와 전개 방향이 다 나왔다. 자, 이렇게 저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중심 화제가 나왔고요. 전개 방향까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씨앗 발화 과정이 2문단이었던 것 같고요. 3문단이었죠. 3문단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4문단에서 우리가 또 음지회피 과정이 나왔고, 제가 뒤에다가 지문장악 해놓은 거 좀 확인하시면서 차근차근 좀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종자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자, 우리가 즉이라는 접속사, 이거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즉은 두 가지의 어떤 이유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은요,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야. 즉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정보를 우리가 쉽게 좀 받아먹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어렵더라도요, 이 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면 필자가 즉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깊게 다시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즉이라는 단어가 나온 뒤에 정보는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한다라는 필자였던 메시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렇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어렵기 때문에 즉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즉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중심 정보를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즉 뒤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적색광과 근적외선, 이 두 개를 비교 대조를 좀 하셨어야 했다. 근적외선과 적색광 660 나노미터라고 해야 되나 요거? 660, 730 요런 것들에 집중, 이 어떤 수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어떤 그 비교, 적색광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일 발화율이 높고, 근적외선이 뭡니까? 발화율이 낮은 경우죠. 발화율은 뭡니까? C가 이제 실제로 싹을 틔우는 비율이죠. 그죠? 자, 즉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발화율에 대한 효과는 광가역적이다. 광가역적이라는 것은요, 자, 빛에 따라 가역적이라는 말 기억합시다.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빛에 따라서 되돌아갈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적색광을 조사는 빛을 쏘다는 얘기예요. 적색광을 쏘았어도요. 자, 여기 적색광을 쏘았어도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교대로 한 번씩만 쏘았다면 마지막에 조사한 빛에 의해 발화율이 결정된다. 쉽게 얘기해서 적색광 쐈어도 근적외선을 다시 쏘면 그 적색광의 효과는 되돌려질 수 있다. 적색광을 쏴가지고 발화율이 높아졌어도 근적외선을 다시 쏘면 이 발화율이 다시 리셋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가역적이란 말은요. 적색광을 쐈어도 그걸 되돌릴 수 있었다. 적색광을 쏘면 그거에 따른 발화율, 그 씨앗이 발하는 정도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괜찮다. 우리가 오히려 근적외선을 한 번 더 쏘면은 그 근적외선에 따른 발화율로 바뀌더라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광가역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좀 정리하시는 게 중요했다. 지금 몰랐으면 꼭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두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 광가역적이라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빛을 조사하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발화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발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적색광을 쏘다가도요 다시 근적외선을 쏘면 이 발화가 멈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괜찮아 다시 되돌릴 수 있어. 적색광을 다시 쏘면 발화율이 다시 올라간다. 씨앗이 다시 발화한다. 아, 이렇게 하면서 아까 씨앗 발화 과정을 유도하는 게 이 문단에서 나왔네요. 그쵸?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서로 다른 영향을 연결짓는 매개하는 광수용체가 1문단에서 얘기했던 파이토크롬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이토크롬은요 빛의 파장에 따라 두 가지 형태가 된다. 자, 뭐라고 되냐면 적색광 흡수 형태 PR, 이 파이토크롬은 이제 이따 뒤에 나오지만 어두운 상황에서 적색광 흡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색광을 흡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적외선 흡수 형태의 PFR 파이토크롬으로 전환된다. 그 다음에 다시 근적외선을 흡수하면 PR로 전환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요 이 지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한테 과제 제출할 때 한번 요거 좀 얘기 좀 해줘 봐 주세요. 저는 여기가 헷갈렸어요. 왜냐면 적색광 흡수 형태라길래 아, 그럼 지금 이 PR은 적색광을 흡수하는 상태구나. 그럼 적색광은 아까 씨앗을 발화시키는 효과가 좋다고 했으니까 이 PR이 지금 무럭무럭 씨앗이 자라날 어떤 활성화 상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더라고요. PR이 비활성화 상태고요. PFR이 이 씨앗이 발화할 준비가 다 된 활성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적색광을 흡수해야 이 씨앗이 잘 발화하는데 발화율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바꿔야 될 것 같아. 흡수 준비 상태인 거야. 흡수 형태라는 것은 결국에 이 PR은 적색광, 무럭무럭 자라날 이 적색광을 흡수할 준비 상태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PR 상태는 적색광 흡수 형태가 딱 됐으니까 이제 적색광 들어와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적색광을 흡수하면은 이제 무럭무럭 근적외선 흡수 형태가 되면서 이 PFR이 되면서 이게 뭡니까? 이제 무럭무럭 자라난 활성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PFR은 또 뭘 준비할 상태가 된 거야? 이제 너무 잘 자라나니까 이 PFR이 오히려 활성화된 상태야. 잘 봐. PR은요 이제 적색광을 흡수할 준비가 돼 있는 거고 PR이 적색광을 실제로 흡수하면 PFR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거야. 씨앗이 싹을 틔운다. 그러면 PFR은 이제 씨앗이 싹을 틔우는 활성화 상태고 동시에 뭐야? 근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 근적외선을 그럼 실제로 흡수하면 어떻게 돼? 다시 비활성화가 되면서 PR로 이동한다는 거지. 이 부분이 나는 가장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과제를 제출하면서 저한테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다? PR이 오히려 비활성화 형태 그리고 적색광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PR, 자 비활성화 상태야. 적색광 이제 들어와. 그래서 실제 적색광이 들어오면 PFR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치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결국에 적색강을 받으면 이제 PFR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발화가 되는 것이고, 다시 적색강을 받은 씨앗이 근적외선을 받으면 PR로 전환되어 발화가 억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PFR이 발화를 시켜주는 활성화 상태, PR이 억제 상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근적외선을 받느냐 아니면 적색강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씨앗 발화 과정을 유도하거나 억제할 수 있구나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리가 돼 있죠. 자, 그럼 이거 제 말 들으면 정리가 좀 될 거예요. PR로 파이토크롬을 합성해 놨다가, 이 PR은 뭐야? 비활성화 상태야. 비활성화 상태. 암 상태, 어두운 상태입니다. 암, 명암 할 때 암이야.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으면 파이토크롬은 비활성화 상태다. 그러나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파이토크롬이 적색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으니까 파장의 빛을 받게 되고, 많은 PR이 어떻게 돼? 실제로 PFR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활성화가 시작된다. 그쵸? 자, PFR이 나타나는 것이 식물이 햇빛을 인지했다는 것이고, PFR이 생기면 발화가 유도가 되는 것이다. 근적외선을 흡수하면서 그 다음에 이 PFR은 또 어떤 상태야? 근적외선을 흡수하면 PR로 다시 전환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PFR이 활성화 상태라는 거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발화를 시켰다가 발화를 억제했다가 이런 식으로 씨앗 발화 과정을 유도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 우리가 아까 전개 방향을 추론해 보니까 음지 회피 과정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는 음지 회피 과정, 파이토크롬이 음지를 어떻게 회피하는지. 자, 음지 회피 과정 너무 어려웠는데 뭐였냐면, 음지가 어두운 곳이잖아. 어두운 곳을 회피하는 과정. 자, 읽어보면 결국에 이런 거죠. 키가 큰 나무 밑에 있으면 그늘져 있잖아요. 그늘져 있기 때문에 햇빛을 잘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럼 햇빛을 잘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보이죠? 다른 나무들에 가려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이놈이? 다른 나무들에 가려 빛을 못 받고 있으면 양지가 아니라 음지, 어두운 곳에 있는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키가 큰 나무들이 전부 적색광을 가져가 버려. 아까 적색광이 발화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잖아. 근데 이 적색광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불쌍하게도 지금 근적외선 비율만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돼? 근적외선 비율이 높아지면 전부 비활성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요. 키 큰 나무들의 나뭇잎의 연목소가 적색광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음지에 있는 이 조그만 나무는 빡이 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부터 음지 회피 과정이 시작돼. 그게 무슨 말이냐? 음지에 있어서 근적외선의 비율이 높아져 있으면, 자, 어떻게 한다? 가지고 있는 양분을 위쪽으로 자라는데 이용하도록 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그래서 음지를 회피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왜? 위에 올라가야 나도 적색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음지 회피 과정이야. 음지 회피 과정은 뭐라고? 작은 나무가 음지에 가려져 있다가 내가 적색광을 못 받고 근적외선만 너무 많이 받고 있으면 내가 이 음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음지 탈출 과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음지 회피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음지를 탈출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음지에 있지 않다. 다른 나무에 의해 빛이 가려지지 않은 채로 내가 근적외선뿐만 아니라 적색광을 많이 흡수하고 있다면 이제 위쪽으로 음지로 회피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한다? 격가지가 많이 생기면서 옆으로 자라기 시작한다. 이 빛의 질이 좋은 순간 광합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옆쪽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됐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아래에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적색광의 광소형체 파이토그램의 기능, 씨앗도 발화시켜줘, 음지를 회피해줘.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이 적색광이냐 무광이냐 근적외선이냐에 따라서 발화율의 차이를 얘기했었고, 3문단에서 본격적으로 씨앗 발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씨앗 발화 과정은 암 상태에서 햇빛을 받고 다시 암 상태로, 그럼 햇빛 받는 순간 여기가 활성화 상태, 그쵸?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 여기가 활성화 상태, 이 암 상태가 비활성화 상태, 이런 식으로 발화를 유도했다가 억제했다가 하는 것이다. 음지 회피 과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키 큰 나무에 가려 음지에 있을 때 근적외선 비율이 높아지니까 위로 자라면서 음지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발생시킨다. 누가? 여기 있는 파이토그램이 이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됐겠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지문을 장악했어야죠. 식물의 특정 광성체가 식물 생장에 관여하는 원리다. 파이토크롬이
식물 생장에 관여해서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됐고요. 상호 전환 속도까지는 안 나와 있었다. 그쵸? 자, 기억. 그쵸? 어렵지 않았어요. 의미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이 처리했으면 됐겠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곱씹었으면 3번 해결할 수가 있었다. 가 같은 경우가 어디였더라? 어디였어요? 발화율에 대한 효과가 광가역적이다. 광가역적 뭐야? 너의 언어로 바꿔야 돼. 가역적은 뭐야? 가역적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쵸? 상호 전환된다. 전환된다가 뭡니까? 되돌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가역적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셨어야겠다.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어려워 보이지만 뚫어낼 수 있었습니다. B에는 적색광을 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적색광을 많이 받았으니까 활성화가 됐어요. 그럼 광합성 효율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발화율은 높아졌으니까 이제 내가 적색광이 많은 상태니까 나는 음지회피 과정은 필요 없고 광합성 효율 옆으로 펼칠까? 요런 상태가 될 거고요. C에는 근적외선을 쐈어. 그럼 근적외선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음지에 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음지회피 반응이 많아질 거고 PR이 많아진다. 비활성화 상태가 많아질 거란 말이야.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B와 달리 A에서 아니죠. 오히려 B에서 B와 달리 C에서죠. C에서 근적외선을 받으니까 음지회피 반응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가는 틀렸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C와 달리 B에서 나무의 키가 크는 반응은 억제되고 오히려 광합성의 효율을 위해 격가지가 많아지겠군. 좋네요. 활성화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음지회피는 안 하려고 하겠고 옆으로 뻗어나가겠다. 이게 맞는 거고 자 C와 달리 B는 C와 달리 거꾸로죠. 오히려 C의 PR이 많아지고 그죠? B에는 PFR 활성화 상태가 많아진다. 곰곰이 곱씹어 보셔야 돼.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데일리 퀴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일리 퀴즈. 파이토크롬은요. 적색광이냐 근적외선이냐 비율에 따라 형태가 PR이 됐다가 PFR이 됐다가 전환이 되는 거죠. 적색광이 많아지는 순간 PFR이 돼버리고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자, 적색광이 많아지는 순간 PFR로 바뀌어버리고 근적외선이 많아지면 또다시 PR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 식물의 어떤 과정 우리가 20날까지 기억해야 되는 문장은 발화 과정과 그쵸? 그 다음에 음지회피 과정을 유도한다. 영리하네요. 식물들이 굉장히 영리하다. 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어렵고 헷갈리는 용어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쵸?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요 부분이었죠. 적색광 흡수형, 근적외선 흡수형. 실제로 적색광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적색광을 흡수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어렵게 헷갈리는 용어 표현은 꼭 나의 언어로 바꿔봐야 되고 그쵸? 나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지회피 반응이 뭐였을까? 음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응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우리가 어려운 글을 읽을 때 사실적인 이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학문의 최대의 적,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대의 적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여러 가지 유혹들에 맞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것을 꼭 성취해가지고요. 꼭 내가 어떤 뿌듯함을 느낀다기보다는요. 오늘 내가 비록 많은 걸 성취하거나 많은 사회적인 성공을 이뤄내진 않았어도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또 똑같은 하루,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보내기 위한 미래를 위한 내가 지루하고 하기 싫은 걸 반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는 아주 멋있는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취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유혹을 물리치고 글을 읽어낸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칭찬해주는 하루가 됩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